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을 위해 인터넷에서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먼저 접속해주세요. 모바일이 아닌 웹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는 오른쪽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간편 인증이나 휴대폰 인증을 통해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간편 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최초 1회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등록하신 다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입주자가 아닌 관리 주체나 사업 주체인 경우에도 사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상단의 하자심사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자심사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먼저 대상 건축물의 요건과 신청 자격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건에 맞는 대상 건축물은 우선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시설에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에는 주택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또한 단독주택 중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득한 경우에도 대상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과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지 못한 단독주택의 경우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축물의 경우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2017년 10월 19일 이후에 사용검사를 받은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만 대상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그 외 2017년 10월 19일 이전에 사용검사를 받았거나 분양 목적이 아닌 경우 민간임대나 국민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전유 공용 부분의 구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이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이며 일반적으로 세대 내부의 부분을 의미합니다. 공용 부분은 두 세대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이며 일반적으로 세대 외부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제 신청 자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전유 부분 사건의 신청 자격은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이외에 배우자 및 친족, 관리인, 관리사무소장, 그리고 전유 부분에 하나여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경우에 임차인 등의 사용자분들은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용부분 사건의 신청 자격은 의무관리 대상인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에게,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경우 관리단에게 있습니다. 또한 시행자, 시공자 등의 법인에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주체 임직원이 로그인하여 대리인으로 신청해 주시고 당사자를 사업주체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단 분쟁조정 사건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더라도 관리사무소장은 신청 자격이 없으므로 대리인으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선택 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개별 또는 다수 사건을 선택하실 때 대부분의 경우 개별 사건 신청서 작성을 선택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수 사건 신청서 작성은 대리인이 다수의 전유 사건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 사건의 경우 다수 사건이 아닌 개별 사건 신청서 작성을 선택해야 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본인 신청 또는 대리인 신청 선택 시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하는 신청 자격에 맞게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내용을 확인하시고 동의에 체크하신 다음 신청서 작성 버튼을 누르면 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신청서 작성 이전에 유의사항을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대장상에 있는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건축물 대장을 한부 발급하여 작성 시 참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건축물 대장은 세움터 또는 정보24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자 구분에 따라 전유 공용 부분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세대인 경우 전유 부분에 속하지 않는 경우 공용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유와 공용 부분 모두에 하자 현상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나누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조회를 클릭하여 단지를 선택해 주시고 건축물의 분류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분류는
건축물 대장상의 주용도에 있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규모에서 세대수, 최고 층수, 구조 형식, 난방 방식 등의 정보는 K아파트의 단지를 검색하시어 작성해 주시면 되고, K아파트에서 검색이 안 되시는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을 참고하시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계획 승인일, 사용검사일, 시행자, 시공자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사업계획 승인일은 건축물 대장상의 허가일, 사용검사일은 건축물 대장상의 사용 승인일의 날짜를 확인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시행자는 건축물 대장상의 건축주, 시공자는 건축물 대장상의 공사 시공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찾기 기능에서 검색이 안 되시는 경우에는 수기로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주택인도일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주택인도일은 잔금을 치르시고 키를 인도받으신 날짜로 주택인도증서를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주택인도증서를 확인하기 어려우시면 아파트인 경우에는 K아파트에서도 주택인도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유 부분의 경우 동호수를 입력하시면 주소 부분이 자동으로 기입이 됩니다. 공용 부분의 경우 동호수를 기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총명은 자동으로 입력되며 생년월일과 신청인 자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주소 및 연락처는 연락을 받으시거나 등기를 송달받으실 수 있는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대리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마찬가지로 대리인란에 본인의 생년월일, 관계,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고, 당사자란에는 자격이 있는 당사자의 성명 혹은 상호, 생년월일, 자격,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피신청인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신청인이 입주자인 경우 피신청인 란에는 시행자 또는 시공자를 기입하고, 주소 및 연락처에 연락 및 등기를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히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인이 시행자 또는 시공자인 경우 피신청인의 입주자 또는 관리단, 입주자 대표회의를 기입하시고, 주소 및 연락처에는 연락 및 등기를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신청인 정보까지 입력하셨으면 송달 방법에서 오프라인 송달을 클릭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에 대해 확인하시고 작성하신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보신 후 아래의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신청 내역 작성입니다. 세부 신청 내역은 하자 부위 및 하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행 추가 버튼을 눌러서 행을 만드시고 하자 공간과 하자 부위를 선택하시어 세부 사건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세부 사건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행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행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유 부분의 경우 최대 10건의 세부 사건까지 입력이 가능하시고, 공용 부분의 경우 1건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세부 사건이 제한 건수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세부 사건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 사건당 하자 공간, 부위, 내용은 한 개씩만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세대 전체, 일체, 전부 등의 표현이 아닌 특정할 수 있는 하나의 부위에 한 개의 하자 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 공간, 부위 및 내용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을 나누어 세부 사건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자가 발생한 현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막연하게 불량, 하자 등의 표현이 아닌 정확한 현상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부 사건의 하자 내용은 간단하게 작성하시고, 상세한 내용의 설명은 교섭경위서의 첨부 내용이나 첨부 파일을 통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사건 작성을 모두 완료하셨으면 저장 버튼을 누르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교섭경위서 작성입니다. 교섭경위서를 작성하기 위해 신규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전에 사업주체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한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과거에 청구하였던 일자와 방법, 하자 보수 청구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 내용은 답변받은 내용이 있으면 작성해 주시고, 답변 내용을 못 받으셨으면 기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단의 내용을 작성하신 후에는 하단 좌측칸에 표시되는 전체 세부 사건 중에서 해당하는 건을 클릭하여 우측칸에 하자 보수 청구 대상 세부 사건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건을 전부 옮기셨으면 등록을 눌러 저장하시면 됩니다. 세부 사건에 따라 교섭 경위가 다르다면
방금 설명드린 방법으로 교섭경위서를 추가하여 해당하는 세부 사건별로 각각 선택하여 모두 작성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모든 세부 사건에 공통되는 교섭경위서 내용을 한 번만 작성하셔도 됩니다. 세부 사건의 교섭경위서를 모두 등록하셨으면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첨부 서류 제출 단계입니다. 첨부 서류의 부분을 선택하시고 파일 선택을 눌러 업로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필수 서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사자 신분증 사본 그리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표와 대리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당사자 및 대리인의 자격에 따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 및 관리단 대표의 경우 지자체 세무서에서 발행한 공문 등의 입증 자료나 사업자 등록증으로도 가름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분증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복사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공동인증서 및 인증 단계를 거친 신청인의 경우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소유자분이 전유 사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필수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선택 서류입니다. 당사자 간 교섭 경위서 입증 자료에는 하자 보수 청구 내역, 내용 증명 등의 서면 자료 또는 하자 현장에 대한 사진 등의 현장 입증 자료가 있으시면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본인이 사업 주체 등의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서류를 첨부하셨으면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첨부 서류에 어떠한 파일도 첨부하지 않는 경우 화면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므로 공란이라는 이름의 흰색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서 필수 서류에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수수료만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수수료 납부는 아래에 보이는 수수료 납부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 방법, 부분,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신 다음 결제하기를 누르시면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결제를 완료하시면 수수료 결제 처리 결과창이 나오는데요. 성공 여부가 성공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시면 결제가 완료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신청이 되셨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의 마이 페이지를 클릭하신 다음 왼쪽에 나의 사건 조회를 클릭해 보시면 신청하셨던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처리 단계가 신청서 제출, 접수로 되어 있으면 신청이 완료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자심사와 똑같이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중앙에 보이는 분쟁조정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로그인, 신청서 작성, 세부신청 내역, 교섭경위서 작성, 첨부서류 제출, 수수료 납부 단계 모두 하자심사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분쟁조정 신청서도 하자심사와 동일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아래 신청 취지 부분에 보시면 보수비용 청구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자 보수에 가름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금액을 입력하시고 산출 내역서는 별도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세부 신청 내역 작성입니다. 하자 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다만 분쟁 조정은 세부 사건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교섭 경위서도 하자 심사와 동일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첨부 서류 제출 단계입니다. 하자 심사와 동일하게 필수 서류와 선택 서류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 조정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 금액의 산출 내역서 부분에 내역서를 추가로 첨부해 주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 납부 단계입니다. 수수료 납부 단계도 하자 심사와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로써 분쟁 조정 신청 절차도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영상 참고하셔서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하자 심사 분쟁 조정을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자 심사와 분쟁 조정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자 심사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 후 하자심사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한 후 필수 서류를 다운로드합니다. 첫 번째 필수 서류는 하자심사 신청서입니다. 먼저 대상 시설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건축물 대장에서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건축물 대장은 정부24 또는 세움터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건축물 대장상의 용어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신청서의 사업계획 승인일은 건축물 대장의 허가일이고 신청서의 사용검사일은 건축물 대장의 사용 승인일입니다. 신청서의 시행자 및 시공자는 건축물 대장의 건축주, 공사 시공자를 확인하시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택 인도일은 잔금을 치르고 키를 인도받으신 날짜입니다. 주택 인도일은 실입주일과는 상관이 없다는 점에 주의해 주세요. 주택 인도일의 날짜는 주택 인도 증서를 확인하시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공용 부분의 주택 인도일은 사용 검사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신청인 정보입니다.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자격 등을 작성하시면 되고 입주자께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부 등본상 소유주가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공동소유일 때는 한 분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소는 실제 문서를 송달받으실 주소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는 대리인 성명을 대리인란에 작성하시고 대리인 선임괴, 구비서류, 그리고 대리인 자격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의 자격 등 주요 안내사항은 본 영상의 후반부에서 화면으로 다시 안내드릴 예정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직접 지정하시면 되는데 신청인이 입주자인 경우 피신청인은 건축물 대장상의 건축주 또는 공사 시공자, 즉 사업주체가 되겠고 신청인이 시공사인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입주자의 성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한 피신청인의 주소나 연락처는 사건 진행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자심사 신청서의 서명란에 신청인의 성명과 서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필수 서류는 분쟁하자 내역서입니다. 개별 세대의 경우 전유 부분 분쟁하자 내역서를 작성하시고 전유 부분에 속하지 않는 계단, 복도 등 공용시설의 경우에는 공용 부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나 개인은 신청 자격이 없고 관리단,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등이 신청 자격이 되니 신청 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유 부분은 한 사건당 최대 10건까지 하자 내용을 신청 가능하고 공용 부분은 한 사건당 한 건의 하자 내용을 신청 가능합니다. 전유 공용 부분의 하자 내역 작성 시에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하자 부위는 벽, 바닥, 천장 등 한 가지씩 구분하여 작성하시고 하자 내역도 한 건당 구체적으로 하나씩만 내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필수 서류는 당사자 사이의 교섭 경위서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교섭 경위서는 문서 좌측에 청구일자, 청구 근거, 하자 부위, 내용, 피신청인의 답변 등을 필수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우측의 답변에는 답변 내용을 기재하시거나 답변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없음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문서 좌측의 청구일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경과 여부의 판단을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정확히 기입하셔야 합니다. 다수의 청구일자를 기재하시는 것보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교섭의 유무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하자 부위 및 내용은 모든 하자를 기재하지 마시고 무엇 외 몇 건의 형태로 기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필수 서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입니다. 신청인 또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활용 동의로서 보기와 같이 정확하게 기재 부탁드리며 하단의 서명란에 서명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신청서, 하자 내역서, 교섭 경위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4가지의 서류를 작성 후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한 사건당 1만 원의 행정수수료용 수입인지를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구입하시고
신분증 사본은 주민번호 뒷자리를 필히 삭제하여 동봉해주세요. 총 6가지의 필수 서류를 우체국에서 발송하시면 오프라인 접수의 절차는 모두 끝나게 됩니다. 총 6가지의 필수 서류를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신청서, 2번 공용 또는 전유 부분의 하자 내역서, 3번 교섭경위서, 4번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5번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한 신분증 사본, 6번 행정수수료용 수입인지, 이렇게 총 6가지입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 또는 구성신고서, 보유번호증, 관리사무소장 배치 확인서 등 추가 자격 서류는 접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고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서류를 잘 챙기신 후 우편 봉투에 잘 넣어주시고 우편 봉투에 받는 사람란에 경기도 일산서구 고양대로 315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기재하시고 우편을 잘 보내주시면 하자심사 신청 절차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별도의 파일로 정리하여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자심사 신청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접수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자심사와 동일하게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분쟁조정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그 후 신청서식 다운로드를 클릭하고 필수 서류들을 출력합니다. 그 다음 신청서, 교섭경위서, 하자내역서 작성, 선택서류 첨부, 행정수수료 수입인지 및 신분증 사본 첨부는 하자심사 신청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분쟁조정은 세부 사건 수에 제한이 없고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서, 금액산출 내역서를 추가로 첨부하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로써 분쟁조정 신청 절차에 대한 설명도 끝났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